운명을 지배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운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88연승의 비밀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88연승의 비밀, 불패의 신화, 존 우든 감독이 들려주는 88연승의 비밀. 이 존 우든 감독은요, 어떤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감독님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야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농구계의 전설이거든요. 감독으로서 88연승을 했습니다. 88연승. 자신의 팀을 88연승을 하게끔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물론 그 안에는 감독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독과 안에 선수들이 같이 화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 승리를 이루어낸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불패의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조금은 책이 좀 어렵기도 해요. 어렵다는 게 어떤 게 어렵냐 하면, 지키기에 참 쉽지가 않다. 너무 뭐랄까, 절제력, 통제력. 예를 들어 여러분들 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그쵸? 그래, 그거 누가 몰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쵸?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지만 진짜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라서 저는 그만큼 자주 보고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도 하고, 나의 앞으로의 행동들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나의 과정들 속에서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되새기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 책의 164페이지에 운명을 지배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운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명.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 믿으세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명, 뭔가 세상이 내가 앞으로 갈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운명을 믿지 않아요. 말하자면 어떤 걸 믿지 않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보러 가는 이유도 저런 거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미래가 잘 될까요? 아니면 올해 운세가 어때요? 올해 내가 좀 잘 안 될까요? 올해는 좀 살해야 될까요?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통은 조금 어떤 미신을 믿는 건데, 그게 옳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저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하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미래가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하루에 어떤 뭔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그냥 주저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 조금 더 나의 미래가 부정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명을 지배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존 우든이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을 때래요. 그때 나는 USS 프랭클린 호에 탑승해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출전을 며칠 앞두고 맹장염에 걸렸고 아이오와시에 있는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다. 내가 거기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USS 프랭클린 호는 출항했다. 원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이렇게 참전을 해야 되는데, 세계대전에 맹장염 때문에 이 배에 못 타게 된 거예요. 나를 대신해 배에 오른 사람은 사교 클럽 멤버이자 퍼듀 대학교 축구팀의 선수였던 프레디 스텔컵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전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정찰 중이던 USS 프랭클린 호가 일본 가미카제 특공기의 공격을 받아 남태평양 어딘가에서 침몰했다는 것이다.
내가 맹장염에 걸리지 않았다면 타고 있었을 그 배는 특공기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여 산산이 부서졌다. 친구 또한 즉사했다고 한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비극을 통해 운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때 운명의 여신은 나에게는 미소 지었지만 친구의 목숨은 앗아갔다. 저는 만약에요, 저는 저의 어떤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맥락의 운명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저런 만약에 운명이란 단어를 저의 입장에서 만약 사용한다면, 제가 만약 이 운명이란 단어를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저는 운명이란 걸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환경의 역습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미래, 저는 저의 미래는 제가 창조한다고 생각해요. 제 미래는 제가 앞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의 미래는 제가 창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한 가지 똑같이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어찌 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요, 인정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에 어떤 제 주위 사람들의 누군가는 또 죽음을 맞게 될 거고요. 저 또한 언젠간 죽게 될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걸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그건 진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저는 그걸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운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존 우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말이 중요한데요, 운명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요? 우리의 반응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영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니면 지금 하던 일을 뭔가 바꾸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노력을 하는데, 가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도 못하게끔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분명 생길 수 있죠. 어떤 금전적인 환경, 갑자기 금전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가족이 아프게 돼가지고 나가는 돈이 갑자기 많이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일이 아예 안 일어나게끔 과거로 시간을 돌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반응에 대해서, 그 반응,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반대로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 나를 때로는 도와주거나 때로는 도와주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선택이겠죠. 한 가지는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짜증나. 진짜 하면서 그냥 세상 탓만 하면서 좌절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래,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나아질 행동을 하겠어. 이 환경을,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태를 어떻게든 그래도 더 나아질 수 있게끔 더 나은 선택을 하겠어 라고 결정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존 우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예기치 못한 행운이 왔을 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 행운을 받곤 합니다. 그게 난 이렇게 잘 풀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운명의 여신이 부당한 시련을 안겨준다고 불평하고 금세 실망하거나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요, 나에게 찾아오는 불행, 그거는 물론 나의 어떤 실수로 그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불행을 유발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행이 분명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은 특히나 이게 더 이런 환경의 공격이 더 심하죠. 아이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때로는 흙수저로 태어나잖아요. 그거는 자신이 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환경이 이미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냥 우쭐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좌절하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내가 세상 탓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나? 라고 한다고 세상이 나를 도와줄까요? 아니거든요. 도와주지 않거든요. 결국에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건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말하자면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아주 강력한 힘을 내재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들이 뭔가 남 탓 또는 사회 탓, 이렇게 그냥 자신의 삶을 내팽개쳐 놓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진짜 그냥 내팽개쳐 놓는 거잖아요. 남 탓하면서. 물론 그게 남 탓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누가 나를 사기치고 나를 막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을 나 스스로가 내팽개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물론 남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나만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 일기를 적었어요.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9시 20분 88연승의 비밀. 한 줄 필사를 했습니다.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운명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는 저의 생각이 적혀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때로 스스로가 자초하지 않았는데도 주위 환경이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설령 운명이 나의 삶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을 포기해선 안 된다. 스스로의 삶은 자신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운명을 지배해야 한다. 절대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려놓아선 안 된다. 세상에 조금 지금 뭔가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뭔가 환경이 내가 성장하게끔 도와주지 않을 때요. 지금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세상 탓하고 있는 건 계속 휘둘리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나아가서 이 환경에 영향력을 주겠어 라는 이런 의지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계속 이 세상에 나는 그냥 휘둘리는 인생을 살겠어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조금씩 이렇게 좋게 변화시켜가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한다든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꾸는데 노력하는 거,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그것도 진짜 주체적인 삶인 거죠.
근데 간혹 이런 정치적인 참여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이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 이번 정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그냥 사회 탓만하면서 지금 나의 이 상황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요, 정말 때로 너무 얄미울 수 있어요. 이 어떤 환경이라는 게. 왜 진짜 좀 책 좀 보고 뭔가 좀 성장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질 않아? 왜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이런 어떤 짜증과 미움이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이잖아요. 그치만 이 잠깐의 이 감정을 그 순간만으로 끝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행동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회 탓, 환경 탓으로 계속 일관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런 미움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행동은 나의 반응과 태도요. 그 다음에 나의 태도, 그 다음에 반응은 달라진다면 나의 미래 또한 분명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불행이 있어요. 어떤 불행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요, 시련은 인간을 성장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그건 당연한 거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요.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은 시련이 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항체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주 그것을 극복하는데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애물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나에게는 그게 껌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는 거 정말 저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어요. 이거 처음에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진짜 한 달이 걸리고, 이 영상 하나 또 그 다음 영상 만드는데도 막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대본 하나 적는데도 진짜 몇 주가 걸리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은 영상 하루에 1개씩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편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이제는 장애물, 물론 이게 조금 작은 장애물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저는 이만큼이나 커졌기 때문에 장애물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그냥 일과가 된 거예요. 일과. 그리고 이 생방송 또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생방송 시작할 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막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하잖아요. 처음에 생방송 진행할 때는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억지로 버텨낸 게 그때의 저의 처음에 생방송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는데요.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불행이나 어떤 시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리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요, 나중에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뭐냐면요, 불행 이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불행 이후에 똑같이 약한 사람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태도에 따라서요. 아래에는 제가 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불행 이후에 더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겠는가? 아니면 그저 비관자, 불평하는 자로 남겠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확실한 자극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자극 이후에 생기는 모든 결과는 자신의 탓이다. 현재 나의 모습은 모두가 나의 선택의 결과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 중에서 물론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욱 큰 부분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진짜 왜 노력을 안 했어, 과거의 나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 그래, 지금은 이젠 좀 달라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도박에서도 승률이 높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가 지금 도박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하는 데서도 진짜 도박사들이 있어요. 물론 뭐 타짜 같은 이런 뭔가 뭐 이렇게 뭐 사기를 치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정직하게 하면서도 승률이 높은 사람이 분명 존재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패를 받는 것은 누구나가 공평합니다. 그쵸? 다 운이에요. 처음에 이 패를 받는 건.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물론 항상 이기는 건 절대 아니죠. 운으로 받는 건데 어떻게 100% 승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승률을 따져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운으로 결정되는 패를 받는 것도 이 중간에 선택을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또한요, 자신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패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분명 좋은 패가 들릴 수도 있고 안 좋은 패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패를 들고 있으면서 그거를 다 그냥 져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패를 들고도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뭐 배짱이라든지, 아니면 질 때는 그냥 져버리고 이길 때 진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기회를 한 방에 노려버린다든지. 물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도박을 권유해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시를 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런 약간의 어떤 패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패가 주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각자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가, 내가 그 패로 인해서 얻게 될 그 보상이 분명 달라질 거란 걸 우리가 인정할 때, 나는 어떤 일에 처해도, 어떤 불행한 상황에 처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살아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우든 또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어떤 노력이었냐 하면요, 존 우든이 자신의 이 팀을 이렇게 데리고 경기를 진행하는데, 농구 경기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뭐 보통 홈 경기를 할 때가 있고 원정 경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경기를 할 때가 축구든 농구든 다 똑같아요. 홈 경기를 할 때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환경 자체가 익숙하니까, 이게 선수들의 감정 상태라든지, 그리고 홈 경기에 뭐 오는 팬들의 그런 뭐 환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진행해서 홈 경기의 승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홈 경기의 유리함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팀이 이렇게 있어야 할 그 경기장에 방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 경기장을 고쳐주던지 해야 되는데 16년 동안 16년 동안 고쳐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16년 동안 홈 경기를 못하는 거죠, 감독을 하는 동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홈 경기의 이점을 잃어버리고 항상 원정 경기를 가야 되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존 우든 감독은요, 자신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너희들은 홈 경기를 해야 될 때 항상, 그러니까 상대 팀은 이 팀의 홈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원정을 오잖아요. 근데 왔는데 항상 이 경기장을 주위의 걸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 경기가 아닌 거죠, 이 팀 입장에선, 우든의 팀 입장에선. 근데 너희들은 홈 경기가 없다, 항상 원정 경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원정을 갈 때는 더욱더 강한 저항력이라든지 돌파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불리함을요, 유리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태도 하나가요, 나의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 이 환경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왜 나는 저런 경우 있죠.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나도 유학 가고 싶고, 유학 가서 뭔가 빨리 뭐 외국어 쉽게 배우고 싶고 한데 한국에서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한국에서만 해서. 저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건, 저는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중국어를 절대 잘한다고 말씀드리지도 않고 중국어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냥 기초 중국어를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기초 수준을 가지고 가이드 일을 했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도 다들 할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저도 중국에 한 번, 또 진짜 웃기잖아요. 제가 중국인을 상대하는 가이드인데 중국에도 한 번 안 가본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를 지금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있고 중국어 책도 썼어요. 그쵸? 근데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이 너무 웃긴 상황이잖아요, 진짜. 근데 이런 저도 이렇게 중국어를 가지고 뭐 영상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하는데 한국에서 난 못해라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든지 자신이 이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우드는요, 낙관과 의지로 무장하고요, 좋든 싫든 주어진 카드로 게임에 임했다고 해요. 그리고 강조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운명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환영한다 라고 말한대요. 환영한다. 물론 처음에 뭐 누구나 승리하는 사람도 어떤 뭔가 안 좋은 운명이 다가올 때, 뭔가 불행한 환경이 처할 때 짜증이 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순간적인 감정이 들 거예요. 그치만 그 감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순간으로 멈춰버리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생각하고 차라리 그냥 환영해버린다는 거죠. 불평, 불만, 변명하지 않고요,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운명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죠. 절대 낙관적으로 내 삶은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건요, 오히려 어떤 고통에 대한 항체를 저버리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저항력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는요 되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죠. 이따가 끝으로 가면 나올 말인데요, 우리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나의 삶은 잘 될 거야, 잘 될 건데 그게 왜 잘 될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잘 될 거라는 걸. 그게 현실적인 낙관주의자죠. 그리고 고통은 분명 따를 거야. 그치만 나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질 거야. 이게 진짜 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는요, 무조건 내가 이렇게 나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비현실적인 미래를 예상해요. 그러다가 뭔가 진짜 나쁜 일이 터지면 그때는 진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낙관주의마저 버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다 쓸모없구나. 결국에 돌아서게 돼요, 비관주의자로.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낙관주의자. 운명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요, 운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포기한다와 맞서 싸운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어떤 팀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라면 그 팀을 위해 결정을 내릴 사람은 바로 리더인 당신이라고 우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감정, 자기 연민. 여러분들의 연민은 타인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민을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서서히 하락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연민,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이에요. 연민은 타인에게 가져야 될 거지 자기 자신에게는 가질 필요가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나와 나의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우드는 이야기하고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운명 따위는 무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라. 주어진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 명심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존 우든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분이에요. 이분 쉽지 않은 거일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훈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태도들 얼마든지 훈련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어떤 뭐 비관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한 방에 바뀌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이 습관의 기제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나를 새롭게 훈련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일기에도 이렇게 적었어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나 현실적인 비관주의자가 되지 않게 경계하라. 나의 삶은 내가 창조한다. 장애물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이렇게 적고 나서 또 뒤돌아서면 또 약해질 때가 있고, 이렇게 어떤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괜히 감정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면 저도 모르게 뭔가 좀 막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비관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얼마든지 훈련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자. 분명 어떤 뭐 고통, 시련은 나의 삶에서, 아니 우리 인간의 어느 누구나의 이런 삶에서 존재할 수 있어 라는 걸 인정하고, 그 대신 나는 그 이후에 이 자극, 이 환경에 나를 향한 자극 이후에 반응은 나의 영역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밤 되새기면서, 그래,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자 라고 이야기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앞으로의 나날에 조금씩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알림을 켜두시면요, 제가 유익한 영상을 올려드릴 때나 또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뵐 때 따끈따끈한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